안녕하십니까. 신인균 일꾼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참 이 무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는 그런 무기입니다. 대만의 눈물로 완성된 전투기입니다. FCK-1 징궈. 우리는 이걸 이제 경국 전투기 이렇게 불렀죠. 경국 전투기입니다. 대만 국산 전투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 대만도 이런 거 경국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2000년대 초반에 KF-2015 사업이 출범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와서 지금 KFX 사업이 되었죠. 하여튼 이 경국 전투기 징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식화된 F5 그리고 F104 전투기의 대체기를 걱정하던 대만입니다. 1980년대 초반인데요. 대만은 이 F5 전투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던 국가였어요. 무려 370대를 운용을 했는데 그 대부분을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스롭 입장에서는 대만은 이 F5 전투기의 최대 고객이었죠. 그리고 F104 이거 이제 신조기 수입 그리고 중고 수입 다 해서 F104를 한 70대 정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F5 전투기를 대부분 라이센스에서 370대나 사용을 했던 대만이 이제 이 F5 전투기가 구식화되고 노후되고 이제 4세대 전투기로 가고 하니까 야 우리도 이제 슬슬 이 BVR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때릴 수 있는 BVR 전투가 되는 이 4세대 전투기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지금 합니다. 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국제관계도 변화되고 이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대만이 얼마나 이 노스롭과 관계가 깊었냐면은 370대나 라이센스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이 노스롭 본사의 어떤 네트워크보다 부품 생산이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이 전두환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이 F5EF 전투기 60대를 66대를 라이센스 생산했죠. 그게 바로 제공호인데 그 라이센스 생산할 때 사실은 조립 생산이었죠. 조립 생산할 때 녹다운 생산을 했는데 그 부품을 녹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은 직도입하고 여기서 조립만 하고 이게 녹다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제공호를 조립 생산했는데 그 조립할 때 부품을 전부 대만에서 가져왔어요. 미국 노스롭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대만이 지금 이걸 대량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 대만에서 부품 가져와서 만들었던 게 바로 제공호입니다. 자, 대만이 왜 이렇게 걱정하냐? 바로 이겁니다. 1979년도에 청천벽력이었죠. 미국과 중공이 수교하고 그리고 대만 관계법이 등장하고 났습니다. 대만 관계법은 1979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중공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카터 행정부의 미중 공동 방어조약 폐기에 대응해서 대만과 미 의회가 통과시켜 1979년 4월 1일부터 발효시킨 법입니다. 동맹은 폐기했어도 대만의 무역과 안보는 계속 보장해주며 타이페이의 비공식 대표부 유지를 약속하는 그런 법입니다. 원래 이제 이 카터는 그냥 아예 대만하고 완전히 그냥 손절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뭐 마치 우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이것을 감축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움직임 또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거 있으니까 의회에서 상하원 할 것 없이 국방수권법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줄이려고 하면은 그 타당성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대만에게 안보 그리고 무역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대만 관계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보를 계속 보장해주면 수리 부품 기존에 이제 무기들이 다 있으니까 수리 부품 이런 것도 다 보장해줘야 되죠. 그리고 대만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무기는 내가 도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지금 아직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지 않은 지금 빨리 앞으로 수십 년을 생존할 수 있는 무기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도입, 이 F5가 완전히 구식화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신형 무기를 도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F-16 전투기가 1976년, 1977년 이 무렵부터 이제 전력화되기 시작했는데 F-16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F-16을 안 팔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결국은 F-16은 안 팔고 그러면은
F-16 안 팔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대만이 노스롭 최대의 고객 아닙니까? F5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대규모 생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노스롭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F-20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 정부를 로비할 테니까 니들이 F-20을 사, 대량으로 사. 그리고 니들도 따로 로비하고 우리도 로비할게. 해가지고 F-20을 만든 거예요. 노스롭에서. 그래서 이제 이 F-20을 대만에 들이댔는데 결국 마지막에 1982년도에 최종적으로 안 된다라는 결정이 난 겁니다. 야, 대만 관계법이 그렇다. 네가 이해해라. 해서 F-20 수출 안 됨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스롭은 이거 시제기도 만들고 했는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국에 로비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또 들이댄 거죠. 그래서 한국에 정말 수출 낼 뻔했습니다. 근데 수원 비행장에서 시험 비행하다가 추락해버렸죠. 전두환 대통령이 현장에서 보다가 왜 이렇게 추락하는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고는 이거 이제 안 되고 우리 F-16 도입한 겁니다. 정말 잘 된 거죠. 뭐 그 추락한 기체 조종사에게는 안 됐지만 어쨌든 우리 공군, 우리 안보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였어요. 어쨌든 1982년도에 이거 이제 수입할 수 없다. 즉 대만에는 전투기 같은 이런 고가치 무기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장진고 총통이 플랜 C로, 이제 플랜 B도 아니에요. 플랜 C로 전투기 자체 개발을 명령합니다. 자, 장진고 총통님이 한상항공공업 유빈 유항공사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AIDC죠. 야, 카트놈이 결국 일을 냈다. 우리 이제 자력경쟁해야 할 상황이니까 차세대 전투기는 자체 개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AIDC가 저희도 뉴스는 봤습니다만 총통각하 저희 기술이라고는 F5 조립 생산했던 경험밖에 없는데 4세대급 전투기 개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총통이 아니 누가 지금 뭐 당장 내놓으래? 일단 지금 진행 중인 그 XA3 단좌형 경량 공격기 먼저 만들어 가면서 기본기 좀 익혀놓고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외부 자문은 내가 어떻게든 데려올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장진고 총통님이 제너럴 다이나믹스, 허니웰, 스미스 인더스트리, 리어 에스트로닉스님, 뭐 리튼, 마틴 베이커님 이런 분들을 채팅방에 단체로 초대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께 우리 대만의 미래가 걸렸습니다. 사업 내용은 비밀로 좀 해주시고요.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최대한 협조 좀 해주세요. 우리 전투기 좀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AIDC 주관으로 이렇게 전투기를 미국의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전투기를 만드는 이런 사업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아까 이 훈련기 기체로 단자형으로 만든 공격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AT-3라는 고등 훈련기가 대만에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복자형 아닙니까? 훈련기니까 당연히 복자형이죠. 이걸 1인승으로 개조를 해봤어요. 개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인승 공격기로 만들어요. 1인승으로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연료 탑장이 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공격기로 만들어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양산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중국 상대로 뭐 어디다가 갖다 붙이겠습니까? 일단 그러나 만드는 기술은 익힌 거예요. 우리로 치면 T50을 가지고 그걸 지금 복좌형이니까 T50의 좌석 한 개를 떼내고 단좌형으로 만든 F50을 만든 거죠. FA50이 아니고 F50을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일단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우리 해봤으니까 이제 전투기 생산이야. 전투기 개발이야. 시작해서 전투기 개발 들어갑니다. 프로젝트명은 안샹입니다. IDF 사업의 핵심 파트너들인데 엔진 개발은 하니웰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윤한 사업이라고 했고 동체 개발은 잉양 사업이라고 해서 제너럴 다이나믹스입니다. F-16 만든 회사죠. 그리고 항전 장비 개발은 천레이 사업이라고 해서 파트너는 스미스 인더스트리 외 여러 업체들입니다. 자, 이 스미스 인더스트리가 만든 이 항전 장비는 레이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레이더는 구형 F-16에 들어갔던 APG-67 이게 탐지거리가 한 90에서 100km 정도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한 150km 정도 보는 그런 레이더 좀 만들자 해서 이거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니웰이라는 이 엔진 회사에서 쌍발 엔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엔진이 지금 발전하고 해서 이태리에서 만든 M346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죠. T50의 뭐 철천지 원수다 해가지고 T50하고 항상 경쟁하는 그 M346의 엔진이 됐던 원형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되어서 여러 팀들이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과연 허락해줬냐? 허락해줬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제한을 걸었어요.
정말 얄팍한, 그러나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 나는 제안을 걸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봐도 이게 뭐야 하는 제안을 걸었어요. 뭐냐,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FCK-1 진궈 경국 전투기 탄생했어요. 1989년도에. 그런데 짠짠, 도대체 뭐냐 보시겠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9톤이에요. 뭐 괜찮죠. 엔진은 바로 이제 1042 엔진이라는 거 2개를 넣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 1.8, 괜찮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투 행동 반경이 166km입니다. 전투 행동 반경이 166km. 이게 무슨 전투기입니까? 이게 미국이 건 제안이에요. 허니웰에게 야, 이 정도 만들어줘 해서 허니웰이 장난을 친 겁니다. 연비를 극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 166km냐? 대만 해협의 거리가 150에서 160km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륙해서 중국은 공격할 수 없는 정도까지만 만들어 했더니 166km로 만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전투기입니까? 지금 뭐 우리 한국 공군에서 정말 이거는 도저히 쓸 수 없다. 이게 무슨 전투기냐? 이게 무슨,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사단들 캐스나 좀 해주겠냐? 라고 굉장히 현장에서 불평이 많은 FA-50. 그 전투의 행동 반경도 330km인데 이건 166km, 딱 FA-50의 반이에요. 이게 뭡니까? 정말 황당한 게 애프터 버너를 켜면 3분밖에 채공을 못한답니다. 아니 애프터 버너 켜면 이 전투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애프터 버너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분밖에 채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애프터 버너는 켤 수 없는 전투기인 겁니다. 그럼 마하 1.8은 뭡니까? 애프터 버너 켜면 초음속 돌파하려면은, 음속 돌파하려면 애프터 버너 켜야 되는데, 그러면 3분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전투기입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89년도에 어쨌든 시제기 만들어서 개발 성공을 합니다. 황당하죠? 자, 그렇게 해서 250대를 양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돌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1992년도에 이제 바로 직전에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탄생하고 지금 뭐 냉전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전 세계 안보 상황이 좀 이상해진 겁니다. 이때 대만이 이제 어떤 그 군함 도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프랑스가 라파에트급 군함을 들이밀면서 패키지로 야 니들 보니까 전투기 그 형편없던데 또 개발해 놓은 거 그것도 또 형편없던데 우리 미라지 2000 이거 사, 이거 괜찮잖아. F-16보다 낫잖아 이거. 어? 이거 사. 중동전 할 때 봤지? 우리 미라지 전투기들 얼마나 잘 싸우는지. 이거 사. 이렇게 된 거예요. 대만이 야 니들 중국한테 괜찮냐? 그래서 아 우리는 뭐 그냥 뭐 돈 좀 다 하는 거야. 원래 그래. 프랑스는 원래 그런 거야. 살래 안 살래? 했더니 그럼 사야지 해가지고 대만이 이 미라지 2000을 느닷없이 1992년도에 60대나 산 겁니다. 그런데 아까 1989년도에 개발 성공했지 않습니까? 1992년도부터 이 진궈 경국 전투기를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8년도까지 이제 양산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데 그 92년도에 양산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로 미라지 2000 전투기를 계약을 60대를 해버린 겁니다. 자, 대만의 전투기 수입 사건인데요. 탈냉전 직후에 대대적인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대만 특수를 누리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미라지 2000 EI 버전과 라파에트급 호위함 등을 제안하며 미라지 전투기 60대 구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미국은 대만 시장 유지를 위해서 F-16AB형 블락 20 140세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게 또 뭐냐? 그래서 프랑스가 대만에게 갑자기 미라지 2000 전투기 60대를 팔고 소문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게 1차분이고 앞으로 수백 대를 더 산다는 겁니다. 미국이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미라지 2000을 원래 180대를 사기로 했는데 스톱 해가지고 대만에게 야 미라지 2000보다는 우리 F-16이 좋지. 야 F-16 사.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만 입장에서는 프랑스하고 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고 라파에트급 호위함을 받아야 되니까, 군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그건 또 그대로 가고, 그럼 F-16 그것도 살게요. 팔 수 있는 거 최대로 우리 다 살게요. 몇 대 팔려요? 하니까 최대 140세대 팔게.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가 1992년도니까 우리 한국 공군이 KFE 사업할 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공군은 이때부터 사업 개시해가지고 이 2000년대 1990년대 후반에 우리는 F-16 블락 52 버전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암람 미사일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F-16 CD형이죠.
그래서 이제 대만이 그러면 F-16Cd형 지금 최신형 그거 주세요 했더니 그건 안 되지.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이 시기에는 F-16Cd형인데 니들한테는 F-16AB형 줄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양해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불쌍하죠. 그렇게 해서 대만은 그래 알겠어요. 그거라도 주세요. 해가지고 F-16AB형 140세대를 도입을 했고 미라지 2000 전투기 60대를 샀고 또 그와 동시에 경국 전투기 양산에 스타트를 한 겁니다. 참 희한하죠.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 F-16CD형은 AB형은 그냥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에다가 스페로우 팬텀하고 똑같은 그 스페로우 미사일 달고 있는 그 버전, 그리고 멀티롤도 안 되고 폭격도 안 되는 정밀 유도 폭격도 안 되는 이 버전으로 그냥 산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완전히 F-16V급으로 최근에 전부 다 탈퇴 환골 개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250대 생산하려고 하던 것을 1992년도부터 98년까지 생산하는데 결국 130대에서 스톱을 했어요. 원래 사실은 뭐 그냥 미라지 2060대 그리고 F-16 140세대 샀으면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스타트를 할 때 이미 부품업체하고 많이 연계된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물량은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전투행동 반경 166km밖에 안 되는 그 전투기를 130대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대만 입장에서는 이제 미라지 2000 전투기 60대에 F-16 100만 세대니까 정상급 제공 전투기가 그래도 뭐 한 200대 정도 있죠. 그런데 그 전투기들은 전부 이 공대공에 특화된 제공 전투에만 특화된 전투기였어요. 왜냐? 중국이 그렇게 압박을 했으니까 중국이 함선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전부 그냥 딱 제공 전투기만 되는 겁니다. 멀티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대만은 지금 최근에 이 100만 세대를 완전 업그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함선 타격, 지상 타격 다 하는 멀티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만은 자체적으로 우리 이 경국 전투기를 진거를 멀티롤로 만들어서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거로 그냥 개량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공 전투는 이제 얘들이 다 해주니까 얘는 그냥 대만 해협에서 함선을 공격하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엔진을 그 연비 안전 허니웰 엔진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연료량을 확장해서 771kg의 연료를 더 실을 수 있게끔 됐어요. 그리고 레이더, 항전 장비 교체를 하고 이제 밑을 함선이나 지상을 타격해야 되니까 지형 추적 시스템을 또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룩다운 모드를 완전히 개선하고 지형을 매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를 하죠. 그리고는 청검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슝펑2 150km 날아가는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해서 함선을 타격할 수 있는 대만 해협에서 함선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것이 이제 이 개량된 버전이 전투행동 반경이 얼마다 이거는 몰라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말 부끄러운 그런 전투행동 반경일 겁니다. 왜냐? 우리 한국 공군의 F-16 같은 경우도 하풍 같은 엄청나게 무거운 미사일 달면 멀리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안 그래도 166km밖에 안 되는데 연료량 771kg 늘었다 하더라도 하풍 같은 덩치의 이 슝펑2 두 발 달고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확 떠서 미사일 한 발 쏘고 미사일 두 발 중국 군함들에게 쏘고 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뭐 이 정도로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일단 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경국 전투기 사진을 이렇게 보면 여기 주둥이 부분에 뭔가 4개가 볼록볼록 있죠. 이게 지금 개량된 버전이에요. 이게 이제 피하 식별 장치 IFF 있는 버전인데 이게 개량된 버전. 요거 없는 게 구형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뭐 대만은 뭐 결코 실망하지 않고 여기다가 다시 고등 훈련기를 만들었어요. 이 경국 전투기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AT5라고 지금 하는데 아까 AT3가 너무 구형됐으니까 이제 신형 훈련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가교다라고 대만은 홍보하고 있는데 또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진과 경국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최초로 롤아웃하는 행사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때 차이잉원 총통이 가서 기념연설을 하면서 우리도 이 기술 개발로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은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한다는 이 블러핑을 던지고 미국의 F-35를 도입하기 위해서
야, 니들 거 하지 마. 그냥 우리 거 사. 이제 이런, 그걸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차이잉원 총통이 이 진과 전투기를 바탕으로 만든 고등훈련기 AT-5의 롤아웃 행사에서 우리 5세대 전투기 만들 거야. 스텔스. 이렇게 선언하기는 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그렇지만 아무도 울지 않은 이 동영상. 진과 전투기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